큐. 살가운 방송 이지향의 삶과 문학. 오늘의 잡설은 운빨 부부입니다. 오해입니다. 운빨 부부, 여러분이 기혼자시라면 결혼 생활은 어떠하신지요? 1940년대부터 1950년 가까운 시대의 사람들 중 특히 여성들은 한 남자와 손을 잡고 뽀뽀까지 했다고 하면 반드시 결혼해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그 대상이 이상형이든 그렇지 않든가를 가리지 않고 그 정도까지 발전했는데 결혼을 못하게 되었으면 아마도 죽음까지도 생각했을 겁니다. 저 할매 구전동화 들려주시네. 시니컬한 미소와 함께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말을 하겠지요. 그런데 제 시각으로는 영 마뜩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쁘고 똑똑하던 새댁이 아이 하나 낳고 남편과 무관하게 잘 지내고 시집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어떻게 잘 되지 않아 이혼을 합니다. 생계를 위해, 자기 개발을 위해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운명의 그것도 훈남에 기업까지 물려받을 능력 있는 총각 실장님 또는 본부장님과 연애를 합니다. 여성의 아이까지 잘 키워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내고 재혼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여인들의 꿈이지 거기까지입니다. 결혼 후의 생활은 이래저래 녹록지 않을 겁니다. 사람 사는 일이 그리 간단하고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그런 드라마에 현혹되어 자기 생각에 아이 아빠가 좀 딜딜하다고 해도 박차고 나오면 안 돼요. 이혼은 현실입니다. 준비된 이혼을 해야 합니다. 요모조모 따져보고 심사숙고 후 결정하란 말이지요. 사람 마음이 갈대 같아서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거든요. 이혼하겠다고 그리 법석을 떨면서 이혼한 뒤에 얼마지 않아 다시 재결합하겠다고 친정과 시집을 들쑤시는 작태는 무엇인가요? 역시 구간이 명간인가요? 받고 살아보니 그 인간도 별 수 없나요? 참 사람 마음이란 나부터도 알 수 없어요. 오늘 나도 그랬어요. 갑자기 왜 사냐 싶은 자괴감도 들고 주위가 잠시 잿빛으로 보이길래 모든 것 관두자 했지요. 내가 싫어지니 의욕도 안 나고 해서 우두망찰 하다가 가만히 나를 내버려 두었어요. 건드리지 않으니까 그냥 괜찮더라고요. 하루가 끝나기도 전에 말입니다. 오이지 쫑쫑 썰어놓은 계란말이도 맛있고 멸치와 오징어 채를 섞어 볶아 만든 마른 반찬도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보고 싶던 최인호 원작의 드라마 상도를 보고 박수치고 웃고 떠들었어요. 이렇듯 사는 일이 흐렸다 개였다를 오락가락 되풀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운빨 부부는 남녀 70까지 같이 해로하고 어디서 눈먼 돈 50만 원이 생겼다면 둘이 이구동성으로 입을 맞춰 우리 하룻밤 속초에 가서 제끼고 올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의기투합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요? 뜻이 통하니 마음이 통하고 좀처럼 싸우지 않고 혹시 상대가 미운 짓거리를 하더라도 쉽게 용서하고 마음의 고리가 쉽게 풀리는 부부. 웅크리고 자는 모습이 짠하고 내가 저희를 좀 더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을까라는 명제를 시시때때로 고민해보는 부부. 부부가 함께하지 못한 장소에서 혼자만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다시 그 장소를 찾아가서 그 음식을 사다 배우자에게 건네주는 부부. 일테면 부산의 밀면, 공주의 아바이 순대, 오장동 비빔냉면, 천안의 호두과자 등 행복이 있다길래 길을 쓰고 달려갔더니 저 언덕 너머에 있으니 다시 달려가라고 누가 시키지 않던가요? 행복은 바로 여기 지금 당신이 지키고 있는 그 자리가 꽃자리입니다. 지금 당신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더없이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원한다면 70이 되지 않았어도 부부간에 금술 좋고 자신있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제게 연락 주세요.
그 사연을 들어보고 자격이 된다 싶으면 제 재량으로 운빨 부부 명예 시민증을 수여해 드리겠습니다. 하하하. 여러분, 시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문학을 하려면 소설을 써야지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이변이 일어났어요. 젊은 시인이 일을 쳤네요. 이름하여 박준 시인. 그의 시집을 2012년 12월 5일 첫판 인쇄를 하고 2019년 2월 20일 41세 인쇄에 들어갔네요. 그리하여 유사일의 최고의 불황이라는 출판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박준 시인 덕분에 제 시집 수선하는 여자도 나오게 되었어요. 문학동네 신선 032 박준 시집.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잘나가는 시인 박준의 두 편의 시를 소개합니다. 첫째, 광, 박준. 이게 진짜지 말입니다. 물강이 빛나니 불강이 깨끗하니 하는 얘기는 이제 고향 앞으로 갓이지 말입니다. 이건 물불을 안 가리는 광이라서 말입니다. 제가 지난 휴가 때 용산역을 지나가는데 말입니다. 거짓말 아니고 말입니다. 바닥에 엎어 자던 노숙자 아저씨가 제 군화빛에 눈이 부셔 깼지 말입니다. 우선 구두 약통에 불을 질러버리고 말입니다. 불로 지져든 군화에 약을 삼삼하게 바르지 말입니다. 바르고 약이 마르면 또 바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흠집을 대하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자세지 말입니다. 깊게 파인 흠집을 약으로 메우는 것은 신병들이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작업이라도 하면 그 약만 떨어져 나오지 말입니다. 흠집은 흠집이 아닌 곳과 똑같은 두께로 약을 발라야지 말입니다. 벗겨져도 같이 벗겨지고 덮여도 같이 덮이는 흠집이 내가 되고 내가 흠집이 되는 저희 어머니도 33세 아버지 보내시고 그때부터 아이의 아버지로 사시지 말입니다. 지난 휴가 때는 얼굴도 몇 번 못 뵙고 그나저나 이번에 효리 누나 춤 보셨습니까? 막 골반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는데 말입니다. 아, 다 바른 다음 말입니까? 이제 약이 이렇게 먹어들었으면 여기에 물을 한 방울씩 덮고 헝겊을 손가락에 두르고 같은 방향으로 밀고 나가야지 말입니다. 김병장님, 그런데 참 신기하지 말입니다. 참말로 더는 못해 먹겠다 싶었을 때 이렇게 질기고 징하게 새까만 광이 낯짝을 잘 비치니 말입니다. 광장, 박준. 빛 하나 들여보내는 창이면 좋았다. 우리는 같이 살아야 죽을 수도 있다는 간단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시절에 만났다. 내가 피우다만 담배는 달고 방에 불 들어오기 시작하면 긴 다리를 베고 누워 국멸치처럼 끓이다 사람이 새와 함께 사는 법은 새장에 새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마당에 풀과 나무를 키우는 일이었다 정도의 걸귀를 생각해 너희 무릎에 밀어 넣어두고 잠드는 날도 많았다. 이불은 개지도 않고 미안한 표정으로 마주 앉아 지난 꿈 얘기를 하던 어느 아침에 옥상에 널어놓은 흰 빨래들이 밤새 별빛을 먹어 노랗게 말랐다. 광이란 시에서 군대식 어법으로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난 뒤 관능을 연상케 하는 엉뚱한 대화로 웃음을 유발시키는 그 능청스러움이 신세대다워 즐겁고 새롭게 읽었습니다. 후배의 약진에 고무되어 저도 따끈따끈한 신작 쟁인다는 것과 우리는 왜 가인에게 열광하는가라는 두 편으로 날마다 시를 읽어주는 여자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쟁인다는 것 이지향. 내 삶이 신산스러울 때가 있었다. 맛있는 거 실컷 사 먹고 사고 싶은 것 실컷 사고 큰 돈은 아니더라도 작은 돈이라도 줄줄이 쓰고 싶었다. 투자금을 챙긴 동업자의 줄을 행랑, 대부업체 수십먼 과의 신랑이 붉은 차압딱지의 행렬이 휩쓸고 나니 연립주택 지하실 이주는 필연이었다. 기생충의 따끔한 집에서
7 식구가 살았다. 내가 너에게 기생하고 너가 나에게 기생하면서 그래도 오순도순 정답게 살았다. 왜냐고? 푸른 하늘 엇비섯이 드러누워 궁둥이 들썩이는 흑요석의 진한 살내음을 똑같이 맡을 수 있었기에. 모진 풍파가 지나갔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지하를 탈출하고 아파트 3층에서 모락모락 피어나는 아지랑이를 안고 산다. 쌀도 쟁이고 과일도 쟁이고 옷도 쟁이고 화장품도 쟁이고 돈도 10만 원쯤 쟁이고 산다. 우리는 왜 가인에게 열광하는가? 마음이 외롭기 때문에 위로받고 싶어서 이연매의 애인 있어요를 자주 듣는다. 5만 가지 생각이 묻어있는 넓고 깊은 음색의 허스키도 일품이지만 멜로디와 가사가 참 좋다. 젊은 시인 박준의 시집이 잘 나가는 이유를 알겠다. 기쁨과 슬픔의 상처들을 유니크하게 때로는 에조틱하게 읊어주다가 능청스러움으로 버무릴 때는 독자의 미소가 피어오른다. 어라? 나도 그때 그랬는데 지금은 괜찮다. 괜찮지 않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멀쩡하지롱 하는 안도의 속삭임이 마음을 즐겁게 한다. 책값 10,000원을 머뭇거리며 투자했을 뿐인데 책장을 넘기는 손가락엔 네잎크로브 잎새가 하트 뿅뿅 너를 띄고 소나기 속의 신선한 바람이 참 개운하게 느껴지네요. 머지않아 이어질 가을의 높고 청한 하늘 위에 그리운 이의 얼굴을 그려보아요. 여러분의 삶도 살이 찔 겁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